북한 관련 이슈를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정리해드리는 북한 엑스파일 순서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중요한 내부 정치 행사를 잇따라 엽니다. 남한에서 총선이 열리는 4월 11일 평양에서는 제4차 노동당 대표자 회가 열립니다. 우리의 여당 전당대회에 해당하겠죠. 13일에는 우리의 정기국회와 비슷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가 열립니다. 어떤 회의들이고 무슨 내용이 다뤄질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월간 신동아 송홍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먼저 미리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0년 9월 28일 평양에서는 제3차 당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2009년 1월 3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습니다. 회의 하루 전날 김 위원장은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의 공식 보도와 발표에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간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자신이 위원장인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전에는 없던 부위원장 자리를 만들고 김정은을 앉혔습니다.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도 임명됐습니다. 당과 군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직함을 얻은 겁니다. 김정은이 부위원장이 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회는 최측근 16명이 새로 영입됐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측근 8명이 당 비서에 새로 임명되는 등 노동당이 김정은 3대 세습 후계체제 구축에 전위부대로 강화됐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회의 다음 날 김정은이 이번 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고 그 다음 날인 9월 30일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젊은 시절을 꼭 빼닮은 손자 김정은의 모습은 고도의 이미지 공작임이 분명했습니다. 1966년 이후 44년 만에 열린 당 대표자 회의는 3대 세습체제 공표를 위한 정치 쇼였던 겁니다. 북한 지도부는 2009년부터 해마다 한두 번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한 인사와 조직 개편에 몰두했습니다. 2009년 4월 12기 1차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의 매제,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국방위원회에 임명됐습니다. 김정각, 우동측, 주규창, 주상성 등 김정일의 측근 4명도 국방위원직을 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위원회는 군사력과 경찰력, 간첩 색출 등 하드파워가 결집된 명실상부한 3대 세습 구축의 전위대가 됐습니다. 2010년 6월 열린 3차 회의에서 장성택은 국방위원 임명 1년 2개월 만에 부위원장에 올라 김정은의 후견인이자 권력 2인자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이명수 인민보안부장도 국방위원회에 새로 임명됐습니다. 북한의 당 대표자 회의와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민의를 정치에 반영하는 민주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송 기자. 노동당 대표자 회죠. 우리 시청자들이 좀 낯선 이름인데요. 어떤 회인가요?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당대회입니다. 당대회는 우리 한국 정당의 전당대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규약에 따르면 5년마다 한 번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10년 주기로 열렸는데요. 1980년 6차 당대회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열린 적이 없습니다. 노동당 규약에 보면은 어쨌든 당대회나 당대표자회나 그 권한과 책임은 비슷한데요. 주로 어떤 그 결정들을 하게 되죠? 일단 당 조직 체계를 바꾸려면 당대회나 당대표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다음 조직의 주요 인사들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도 당대표자 회의를 거칩니다. 좀 전에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2010년 9월에 열린 3차 당대표자회죠. 그때는 특별히 김정은이 등장해서 아주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었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이 등장해서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대회 다음 달에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65주년 열병식 때는 외신 기자들까지 초청해 김정은의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지명됐음을 만방에 알린 행사였죠. 저도 그 당대표자회 때가 기억나는데요.
김정은의 이름은 첫날 28일 날 9월 28일 날 공개를 하고 29일에는 당대표 자회에 김정은이 참가했다는 것만 공개하고 김정은의 얼굴은 3일째 되던 30일 날 아마 그렇습니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대형 사진 속에 김정은의 모습이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서는 점차 그 회의 전체 장면을 보여주고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같이 사진을 찍은 집체 사진을 보여주고 그랬죠. 정말 좀 그때 한국 기자들 많이 바빴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서 김일성이랑 똑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분석하는 기사를 막 당시 화제가 됐던 게 1945년 10월 그 평양 공설운동장에 김일성 환영대회가 열린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 모습을 드러냈던 김일성과 김정은의 얼굴이 흡사하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그 3대에 걸쳐서 북한 권력 집단의 선전선동을 담당해온 노동당 김기남 비서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열리는 그 당대회, 당대표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사회주의에서는 권력 분립이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구조인데요. 이번 당대회는 북한의 공산당인 노동당의 권력 승계를 마무리하는 행사입니다. 우선 김일성을 사후에 예우했듯이 김정일의 업적을 당 규약에 담는 내용이 당 규약에 새로 담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김정은이 당 대표자회를 통해서 총비서에 오를지 여부입니다. 김정일의 경우에는 국가주석을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도 같은 수순을 밟을 거라는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총비서에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당대회 쟁점 두 가지군요. 하나는 노동당 규약을 바꿔서 거기서 이제 사망한 김정일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넣는 것. 이것은 뭐 확실해 보이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확실해 보이는 게 당 총비서직에 김정은이 오르는 거군요. 지금은 이제 인민군 최고사령관 직함만 가지고 있죠. 일각에서는 총비서직에는 오르지 않고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에만 오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네. 총비서에 오르면 자연히 당 중앙군사위원장이 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총비서는 비워두고 그냥 중앙군사위원장만 할 그런 가능성도 실제로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총비서직을 차지함으로써 중앙군사위원장직까지 겸직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네,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이번 당 대표자회를 통해서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노동당의 조직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에도 당 총비서직을 승계를 했었고요. 그랬는데 그가 어쨌든 그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한 거는 1980년에 6차 당대회였죠? 네, 그렇습니다. 6차 당대회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얼굴을 내밀었는데요. 당시 김정일을 부르는 호칭도 조금 변화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라고 부르다가 그 뒤로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바뀌게 되거든요. 김정은의 경우도 이번 당 대표자회를 거치면서 호칭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지금은 당과 군대, 국가의 영도자 김정은 동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북한 지도부가 이제 3대 세습 후계자인 김정은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미사여구, 호칭, 존칭 이런 걸 다 쏟아냈잖아요. 근데 뭐 새롭게 부를 게 뭐가 있을까요? 지켜봐야 하는데요. 뭔가 특별한 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뭔가 특별한 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당대표자회가 11일 날 남한에서 총선한 날 열리고 그 다음 날은 날씨가 허락한다면 장거리 로켓을 쏘겠죠. 네, 11일 날 당대표자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12일 날 기상에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그날 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장거리 로켓을 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평양으로 집중시킨 다음에 그 다음 날 바로 13일 날 회의가 열립니다. 그렇죠. 최고인민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죠. 그래서 쭉 그 3일에 이어지는 그런 정치 쇼가 이어지는 건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뭐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될까요? 먼저 최고인민회의가 뭔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당 대표자회가 당의 행사라면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의 행사입니다. 흔히 한국에서는 최고인민회의를 한국 국회와 비슷한 기관이라고 설명하곤 하는데요. 사실과는 조금 어긋난 측면이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뿐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를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위원장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방위원장을 소환하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보다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네요. 법제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로는 권력 집단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그거야 뭐 북한의 뭐 모든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만 최고인민회의를 열면 어떠한 그 논의와 결정들을 하게 되는입니까? 보통은 입법을 하고요. 국가 직책의 인사에 대한 인준을 합니다. 투표를 하기도 하고요. 김정일 같은 경우는 그 김일성이 죽은 뒤 그 국가주석직을 없애고 국방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오르면서 후계를 마무리합니다. 김정은 같은 경우 국방위원장에 오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서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이러한 결정을 최고인민회의에서 하게 됩니다. 네, 김정은이 국방위원장직을 맡던지 아니면 그 자리를 비워놓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던지 뭐 하는 그런 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위원장이 되느냐 마느냐에도 관심이지만 또 하나는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거냐. 지금까지 최고인민회의에서 중요한 회의에서는 헌법을 개정해 왔거든요. 이번에는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들이 예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김일성 헌법에는 김일성의 이른바 주체 위협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정일의 선군혁명 위협이라는 내용으로 헌법 전문이 바뀔 것으로 예측됩니다. 헌법을 개정한다면요. 네네.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 김일성 헌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 되는 건가요? 어쨌든, 할아버지의 주체, 또 아버지의 선군, 이것을 북한 헌법의 전문에 넣어서, 이 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김씨 일가가 지배해왔고 또 지배할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수령은 영원히 김일성 한 명이기 때문에요. 헌법의 이름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냥 김일성 헌법 그대로 가면서 대신에 아버지의 선군 위협을 헌법 전문에 넣는 그런 방식으로 그럴 것 개정될 가능성이 크겠군요. 그렇다면 말이죠. 어쨌든 당 대표자회에서 당 총비서직을 맡고 또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이든 뭐든 하여간 국가수반직을 맡게 되면은 최고 사령관으로서 군을 장악한 그 김정은이 명실상부하게 당과 또 행정부, 국가 영역이죠. 당군정 그 세 부분의 모든 그 지위를 차지하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당 국가 체제는 민주주의 국가의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후진타오 같은 경우는 공산당 총비서로 중국 공산당 총비서로 공산당을 지배하고요. 국가 주석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공산당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인민해방구를 통솔하고요. 북한도 비슷한데요. 김정은이 당 대표자회에서 총서기에 오른 뒤 이틀 뒤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장 혹은 새로운 직책에 오르는 것으로 후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제도적인 권력, 당과 군과 정의 제도적인 그 수반으로서의 권력을 차지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력 장악이 안 되면 뭐 사상누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 체제가 김일성을 상징적 지도자로 한 김정일 유일 지도 체제였다면 현재의 김정은 체제는 김정은을 상징적 지도자로 한 장성택, 김경희 등의 집단 지도 체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권력 승계가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년 내에 권력 집단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빚어지리라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당 대표자회가 열리고 장거리 로켓이 하늘에 오르고 그 다음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뒤에는 4월 15일 태양절이죠. 또 한 번의 축포 야회가 펼쳐지면서 북한의 4월 정치쇼의 정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그 4월의 정치쇼가 북한의 현대사, 북한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네, 성 기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